됐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4일, 2015년 10월 4일 우리 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전례 토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32세대 남자분인데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오셨는데 아펜디사이티스인데 초음파 검사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CT로 진단을 했는 전례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32세인데 면 전날 저녁부터 심하부 중통, 소화불량으로 발생했는데 내용일 오전에는 구역질이 발생했고 환자는 이제 위염으로 급성 위염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쓸 때는 확실히 심하부 압통이 좀 있었는데 이학적 검사에 우하복부에 그냥 압통이라 해도 경도 압통 정도였습니다. 환자는 상당히 비만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습니다만 복부액이 상당히 두껍고 우하부 횡단상이고 이쪽이 이제 터미널 연령으로 생각했습니다. 터미널 있고 이쪽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쪽이 앞베인을 걷던데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해 여기는 C쿵으로 생각했고 이쪽은 터미널 연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화성 머슬이 엎어 맞으고 터미널 연령인데 터미널 연령이 조금 뭐 이상이 있다고도 보고 이상이 없거든. 그래서 리니아를 봤는데 초음파상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기 터미널 연령이고 이쪽이 이제 소화성 엎어만인데 이쪽에 합배가 있는지 없는지 도저히 관찰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기 합배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터미널 연령 여기 앞에 장축상이 아닐까 근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부분에 칼라를 떼어봤는데도 별 특별한 것도 없고 이쪽은 개수 있고 이쪽은 C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게 이게 혹시 뭐 앞에인지 그 당시에는 앞에 감 자체를 안 보고 그냥 그 터미널 엘라이티스 있고 그냥 뭔가 싶었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보자 하니까 환자는 찍어보겠다고 선선히 이제 CT 찍으러 갔어요. 터미널 엘라이티스 심하고 정상중수를 찾지도 못했고 혹시나 정중수염이 아닐까 싶어 CT를 찍었더니 CT에서 이제 닥터스 상해과에서 복부 CT를 찍고 저한테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환자가 시간이 좀 늦게 왔어요. 저희 병원이 내가 또 약속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빨리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선생님한테 신동호 씨한테 보내고 이제 저는 환자를 다시 직접 보냈습니다. 여기 아펜디스거든요. 아펜디스인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진단을 받아가 그 다음에 우리 신동호 씨가 하는데 너무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이거 보고 나한테 제가 쇼크를 보고 있습니다. 신동호 쌤이 내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자, 신동호 쌤 아십시오. 역시 대가가 되기 위한 첫째 조건이 겸손함이고 정직함이라는 걸 김은공 원장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배울 수 있걸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찾은 거는 우연히 그냥 제가 호기심에 CT를 보고 그냥 그 CT에서 앞뺀 걸 알았으니까 그 자리를 찾아서 눌러놨는 거지 제가 이거 찾아낸 거 절대 아닙니다. 수술 소견에서는 인플라메이션이 굉장히 심했었고 퍼포레이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잘 표현하실 거예요. 몇 장 좀 찍어봤었습니다. 내부에 뮤코자 네크로시스 된 소견까지 보였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까지 다음 사람입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아큐트 스프레티브 아펜디사이티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캔서는 뭐 캔서를 가기도 그렇고 그냥 도저히 뭔지 모르고 만약에 이 환자가 뚱뚱하지 않고 그래서 CT를 안 보냈을 텐데 뚱뚱하고 잘 앞에를 못 찾으니까 결국은 보냈는데
그냥 보내가지고 CT로 진단되는 것 같습니다. 좀 창피한 케이스인데 참 한잔 진짜 뚱뚱해가 예. 뭐 이게 수술도 좀 안에 좀 비잡아가 힘들어요. 예. 예, 안 그러네. 하여튼 신동훈 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신동훈 쌤 케이스하고 또 아, 제가 같이 자, 질문 많이 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강연합외과 신동입니다. 오늘 두 케이스 제가 좀 특별한 김일봉 원장님께서 보내주신 환자 한 분하고 또 제가 좀 별나다고 생각하는 아펜디사이티스 환자 한 분하고 두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72세 여자 환자고 9월 23일 날 저희한테 오셨는데 하루 동안 아팠고 초음파에서 김일봉 원장님께서 아큐트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해 주셔가지고 오셨습니다. 환자가 저명한 머피 사인이 있었고 WBC는 11,000개 했고 언더라인이 좀 많았습니다. 김일봉 원장님 요 초음파 주신 초음파였습니다. 뒤에 CT도 나오지만 CT보다 초음파가 훨씬 확실히 아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진단하는 데는 우위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닥터스 임상의학과에서 찍은 CT였습니다. 스톤 18mm 정도로 확인됐었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시로자 쪽이고 DB 베드 쪽이고 제 직원이 뮤코자 쪽으로 찍어야 되는데 실수로 시로자 찍어버려가지고 의미 있는 사진들 그냥 스톤 모양 보여드리려고 사진 올렸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아큐트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를 최근에 또 한 분 찾았는데 이 환자분은 58세 여자분이고 특별히 언더라인 디지즈는 없었는데 저희 8월 달에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아랫배 아프고 설사하신다고 오셨는데 아는 분 지인의 모친이시라서 제가 방정맞게 초음파를 대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8mm 정도로 8월 달에 초음파가 보였었습니다.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이 터미널 일륨이 많이 두꺼워져 있어서 이거는 저 앞배보다는 엔테라이티스일 가능성이 많겠다 싶어서 CT를 의뢰를 했는데 CT에서도 보시면은 엔테라이티스 소견 저명하게 보이고 근데 이 환자 좀 미스테리한 게 앞배가 베이스 쪽은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역시 T 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커진 소견 보였었습니다. 그래도 박선성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니까 앞배보다는 그래도 엔테라이티스가 맞겠다 싶어서 일단은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쓰고 좋아지셨었는데 이분이 10월 5일날 다시 오셨습니다. 배 아프다고. 그날 초음파를 딱 갖다 대고 보니까 뜨거라 싶어서 바로 이거는 뭐 CT 안 찍고 수술 들어갔었습니다. 앞에 팁에 퍼스패치 있고 내부에 뮤코자 슬럼핑 되면서 블리딩 속에 있었고 조직 검사에서 어큐트 앤드 크로닉 수프라티브 아펜디사이티스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별난 케이스들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김진수 코멘트 좀 리모컨이에요. 이때는 봐서는 이제 터미널 륨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안쪽 에어도 좀 어펜디굴리스는 아닌가 하고 이거는 인터널 루미널 에어 같거든요. 가스 같아서 어펜디사이티스보다는 세컨더리 리전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도 보면은 페리 어펜디셜 패드 인트레이션은 별로 없었죠.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이때도 사실은 그 전보다는 월이 좀 더 두꺼워진 소견이 보입니다. 썸뮤고사가 약간 두꺼워지는 소견이 보이고, 근데 우리가 흔히 저명하게 보이는 페리 어펜디셜 패드 인필트레이션 소견은 아주 저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언더라인으로 크로닉한 리전이 조금씩 진행됐던 상태라서 이게 좀 우리 보통 티피컬한 양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루멘도 약간 디스텐전 루멘 안에 이렇게 포스나 뭐 뮤코스 같은 게 있어서 에네코가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처럼
크로닉한 상태가 되면 이 월 자체가 앞에도 월에 파이브로시스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아까 처음에 퍼스트 에피소드에 비해서 루멘도 거의 7, 8mm 정도밖에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환자 증상은 이때는 어큐트한 이벤트가 왔던 것 같고요. 이때 그 어펜디콜리스나 이런 건 보이진 않았죠. 예. 뭐 어떻게 간에 이 크로닉 어펜디사이티스라는 것은 리피티드 어택,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반복적인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월에 파이브로시스 오면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심하게 어큐트 인설트가 오게 되면 그때는 회복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가 돼서 아마 수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우 선생님, 콜레시타이티스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네,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 잘하시고. 박수 좀 이렇게. 임상적으로 아마 콜레스타이티스가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환자고 피지컬 익제미네이션에도 멀티사이니스트 환자인데 지금은 GB의 루멘이 디스텐션이 아주 정형한 그런 현상이고 스톤하고 주변에 슬러지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문제는 우리 흔하게 보는 GB 월 시커닝,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 보이는 월 시커닝은 지금 사진에서는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역시 슬러지 있고 안쪽에 스톤 보이고 루멘이 많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그래서 뭐 지금 이 사진이나 임상적인 양상으로 봐서는 뭐 전형적인 어큐트 콜레스타이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월 시커닝이 항상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임상적인 양상이 있는 걸 관심을 갖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루멘이 많이 늘어나 있는 이 속인 이제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하고 우리가 감별해야 할 수 있는 좋은 소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덕트는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특별한 소견이 없어서 아마 사진을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CT 덕트나 아니면 커먼 바일 덕트 아니면 인트레바 덕트의 소견도 어떤지를 우리가 남겨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큐트 크로닉 콜레스테롤 진단이 가끔 나고 우리가 크로닉 콜레스테롤 아큐트 의심이 갔는데 그래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요? 이제 아마 스톤이 있는 경우에는 스톤이 아마 그 GB 루멘을 아마 계속 만성적으로 이리테이션을 아마 주는 것 같아서 스톤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크로닉 콜레스테롤가 아마 언더라인하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옵스트럭션이나 다른 이벤트가 있어서 어큐트 콜레스테롤가 아마 겹쳐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크로닉 콜레스테롤가 이렇게 이때 좀 줬으면은 월 시커닝이 좀 있었어야 될 건데 아까 이거 제일 마지막 사진 보니까 총파에 보니까 월 시커닝이 또 세페이트 월 시커닝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저 사진 보면은 이게 월 시커닝 좀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 지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저기 다이미터를 참 삼안 될 재면 것 같아요. 3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어가지고 예. 다른 사람도 코멘트. 그럼 오늘 정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또 김대현 김대현 선생님. 예, 정리가 많은 것. 좀더 동영상만 좀. 신동훈 선생님 사진을 잘 찍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컬러를 잘 찍어 이렇게 나중에 이게 자료로도 좋은 거 있어요. 네. 여기 안녕하십니까. 이엔김 미남내과 김대현입니다. 증례 발표하겠습니다. 환자는 39세 남자 환자이고, 이 환자는 수년 동안에 걸쳐서 R6 페인이 리커런트 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시경만 하고 이상이 없어서 다음 환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지 않아서 다이오시스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증상을 보면 헤비밀이나 패티밀 후에 R6 페인이 에그레이션 되는 양상, 전형적인 우리가 DB 리전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소견이었고, 이 환자가 계속 이제
증상이 있으니까 먹지도 못하고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에 10kg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어요. 그런 환자였고 왔을 때는 알레르기 텐더니스가 좀 있었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어필한 이런 정도는 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각객식하고 이런 환자였고 내시경을 했었는데 특별한 소리는 없었습니다. 동영상 되는 거예요. 동영상 두 가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오블리크 뷰입니다. GB를 위주로 하고 있죠. 리버에는 별 문제는 없었고요. ICD 딜라테이션은 없었고 GB로 생각되는 부위에 병균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넥 쪽이고 여기 다시 트랜스버스 뷰. GB의 횡단상 쇼덱시스 뷰. 전체적으로 GB 월이 많이 두꺼워진 듯한 느낌이 들고 월 안에 이렇게 약간 캘시피케이션도 보이는 것 같고 주변에 페리클로시스틱 백 인피트레이션도 보이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동영상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오블리크 뷰, 롱엑스 뷰, GB의 롱엑스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디 넥 쪽이고 이쪽이 펀더스 쪽. 네, 이 부위가 제일 잘 보입니다. 이 보면은 이것이 머리 중간에 굉장히 두꺼워졌죠. 서로 머리 엔테리어 포스백으로 서로 이렇게 거의 버팅하고 있는 루멘이 거의 뻗는 상태, 소식되는 상태이고 이쪽에서는 넥에서부터 이쪽이 루멘입니다. 루멘이 없어져 있고 다시 이 부위가 루멘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이게 펀더스. 다음 슬라이드. 다음은 하이 프리퀀시 프로. 다음 하이 프리퀀시 프로그램 다시 하겠습니다. 비슷한 조금 더 확대된 영상이라서 월의 네이처를 한번 잘 보십시오. 월 자체가 두꺼워지고 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리니아 이렇게 스트럭처도 보이고 네이커가 하는 것도 보이고 주로 전체적으로 월이 두꺼워져 있고 안쪽에 시스틱한 네이처가 굉장히 보이는 것 같아요. 안쪽에 캘시피케이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루멘 안에는 스톤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펀더스까지 다. 박선우 선생님 생각나는 디지 없습니다. 지금 일단 GB 월이 이제 포칼하게 두꺼워져 있죠. 예, 제너럴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않고 펀두스하고 넥 쪽은 비교적 월 레이어가 유지가 잘 되고 미드 쪽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이게 서컴퍼렌셜하게 돌아가면서 시크닝이 있고 월 시크닝 안쪽에는 보면 하이퍼에코익한 리전도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세그멘탈 타입의 아데노마이마토시스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룰아웃은 룰라웃 해야 된다면 글쎄 뭐 탄소 그라뉴로마토스 콜스타이티스도 예. 룰라웃에 꼭 넣어야 될 거고 예. 집 캔서 가능성. GB 캔서도 뭐 역시 룰라웃 안 되는데 지금 하이포에코익한 리전이 아이소에코익한 월 티크닝이 있으면서 안쪽으로 하이포에코익한 리전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GB 캔서의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순위가 조금 밀리지 않겠나.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이런 경우에는 DDXR 질환이 한 서너 개 정도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는데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산소 그레누로마토스 콜시스타이티스, 크로닉 콜시스타이티스, 어차피 그건 하나의 아형이지만 GB 캔서 4개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에이지가 37개. 예, 에이지가 너무 맞아요. 영 에이지고요. 물론 바디웨이트 로스이지만 이것은 환자가 못 먹어서 그래서 이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고 GB 캔서로 한번 동영상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서 보시면서 GB 캔서로 보기에는 바깥쪽에 월 바깥쪽에 벨리 필트레이션이 있지만 마진 자체가 클리어컷한 인베이전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GB 캔서라면 이 정도 같으면 벌써 리버 인베이전이 됐겠죠. 특히 바디나 펀더스 쪽에는 바로 비설 페리토늄이 바로 리버에 접해 있으니까 이 정도 같으면 이 병변 같으면 거의 리버 쪽으로 여기 보면 시로사 라인 막 살아 있거든요. 라인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를 보고 박선우 선생님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산소 그래놀마토스 네, 그걸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네. 본 적이 없고 혹시 그 케이스가 아닐까. 네. 그게 잘 안 맞는 점은 그 친구는 포컬하게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주로 포컬하게 포칼 하이퍼에코 많이 쪽에 노즐이 많이 있고. 네. 바깥쪽에 산소 같으면 인베이전, 인필트레이션 주변에 리버 쪽으로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상당히 지금 인베이전 노즐이 생기고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비교적 좀 마진 자체는 깨끗하게 유지된다 문제이고. 하지만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레피탄스 아이숍 사이너스로 보이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이 안쪽에 칼시피케이션도 좀 보이고 그래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치고는 이 두께가 제 보면 한 두꺼운 데는 1.7cm, 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치고는 너무 머리 좀 두껍다 그런 생각이 사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테일에서 파라도프라를 띄웠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전면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그리고 중간에 보면 로피타스, 이것도 로피타스 레이시오 사이너스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은에코잉하고 보이는데 잔토 같으면은 그것이 은에코잉한 것보다는 하이포 에코잉. 그러니까 잔토는 이따 김장수 쌤 강의하겠지만 이제 안에 로피타스 레이시오 사이너스에서 럽처되면서 그 그라뇰러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시스틱한 스페이스보다는 좀 더 저에코의 변면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책에서 보는 그런 산소 사진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CT를 찍었습니다. CT 알토리얼 페이스, 딜레이트 페이스에 보면 CT 그 부위에 코로나를 비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디크닝이 이가 있고 뮤코사 쪽으로 인핸스먼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딜레이트 페이스에 보면 그 부위에 월 디크닝 안쪽으로 하이퍼 어테뉴에이팅 너들과 스트럭처가 보이고 있었으나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잔소를 완전히 불화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CT 원할 때 임프레션을 잔소 그라뇰로마토스 폴리시스타이티스 1번, 2번 이 캔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선생님 보시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김대현 쌤 진단으로 이제 가는 거. 그래가지고 방송가 선생님, 영상학 선생님들도 임상적인 우리가 이제 블라우스를 붙여주는 그쪽으로 아마 오리엔티드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1년차 때 응급실에서 누가 룰라운 하나 붙이면 그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게 일본으로 보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이렇게 월 시크링 있고 안쪽에 디스플레이션이 보이고 저희가 스톤은 보이지 않고 해서 이거 1번, 이거 2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인터레이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인핸스먼트는 뮤코사에 좀 되는 편이잖아요. 되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크로닉 폴리시스타이티스라든가 산소대하고 거의 다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토 그라뇰로마토스 폴리시스타이티스도 크로닉 폴리시스타이티스 하나의 베리언트이기 때문에 증상 이것만 가지고 감별을 사실은 어렵거든요. 로자리하고 하는 그런 바의 경우는 어때요? 그 부위가 그런 속에서 같죠. 이렇게 있고 안쪽에 하이퍼어테니티나 너트가 스트럭처가 보이고 이제 캔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쌤 지난번에 박선호 쌤 강의하셨처럼 이 자체가 뮤코사 인핸스먼트 자체가 이렇게 좀 호모지니어스하게 되지 않고 일렉으로 하거나 잘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수술했거든요. 수술했는데 그 신동우 쌤 한번 소개 좀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신동 쌤이 오셨습니까? 예. 이제는 뭐 신동우 쌤 해결사가 되다. 해결사. 해결사다. 사진도 잘 찍고. 12월 안에 군데군데 클래시피케이션이 스톤 작은 스톤이 네. 박혀 있었는데 복강경 그 운두로 꺼내기는 이게 신축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렇게 좀 갈갈이 찢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뭐 주위로 뭐 인베이전 됐다든지 인필트레이션 된 소견 없었고 시로자도 깨끗했고 GB 베드 쪽으로도 깨끗했었고요. 그 캔서라고 보려면 뭐 폭발하게 좀 이렇게 심한 부분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디퓨저하게 월이 다 두꺼워져 있어서 저도 바이옵시가 혹시 그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런 잔소그라뇰로마토스가 싶어서 기대를 잔뜩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루멘 안에 그 GB 스톤이 그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안쪽에 예. 워낙 안에 잘 있으니까. 아, 저게 월에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꽂혀 있던 예, 거. 예. 그 파내면 표면 안에 이렇게 플로팅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두꺼워졌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총파상에는 총파에 그러니까 쪽만 좀 인펀디블룸하고는 날씬했는데 인펀디블룸하고 시스틱 덕트 쪽은 괜찮았는데 디지털 바디하고 푼두스 쪽이 많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좀 디스를 받이고 펀더스도 좀 푼두스가 거의- 두꺼워져 있었네. 예, 푼두스도 참. 총파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요게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좀 정상에 가까운 부분이고 요게 시스틱 덕트고요. 아, 요 부위가 그러니까 예. 인펀디 보는 넥 쪽이네. 요 부위가 넥 쪽. 예, 그렇습니다. 요게 시스틱 덕트고 넥이고 인펀디블룸이고 요게 좀 정상에 가까운 부분이고 디지털 바디하고 푼두스 이게 쪽은 펀더스. 예, 거의 고르게 엉망이었습니다. 아, 펀더스를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예, 이게 그런 거. 꺼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운도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자체가 월이 이 정도로 두꺼워져 있거든요. 예. 1.5cm 이상. 월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크로니가 리전이 있어서 파이브로시스가 많이 영리 리포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크로닉 인플레미터리 셀이 있고 에전필이나 림포이드 폴리클이 있고 디퓨전 월의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RA 사이너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바이라고 스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 크로닉 콜리시스타이시스로 진단이 되는데 잔토라 가락하면은 이제 안에 이소사이트 리피드 레이든 매크로페이지가 동반되어야만 이제 RA 사이너스가 럽처가 되면서 그래줄로만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소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이게 유구사 쪽이고 RA 사이너스 안에 I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진단하기에는 머스크로 하이퍼트로피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퓨저하게 파이브로시스가 되면서 두꺼워져 있고 여기 보시면 주로 리포사이트나 요즘필 같은 데 있지만 이것은 일반자 거고 여기 보면 이것은 제가 다른 데서 봤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미국 파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소견이 없는 것이 특징 같습니다. 리피드 백큐얼 만드의 이상이 이런 소견이 병리생 제가 다시 한번 통보를 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크로닉 콜리시스타이티스 중에서 아마 이 환자가 오랫동안 롱 스탠딩하게 리전이 리커런트하게 반복되면서 수년 동안에 그래서 월이 이 정도로 심하게 두꺼워지면서 생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냈고 환자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한 일주일 뒤에 왔는데 아주 멀쩡하게 돌아가니까 증상이 전혀 없이 환자가 그동안에는 너무 아파서 먹지를 못해서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정상이 됐다. 두 사람이 생명 은인이네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월이 뭐가 두꺼워졌나요? 다 전체로 다 두꺼워졌어. 전체적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어느 레이어가 두꺼워졌습니까? 우리가 뮤코사는 그대로 보고 그죠? 그래 결국은 그렇죠. 시로스 그 밑에 그 뭡니까? 그걸 말하노 무슨 체라 하노 그 파이브로 머스큘러. 그렇죠. 뮤코사 있고 파이브로 머스큘러. 파이브로 머스큘러니까 네. 파이브로 머스큘러 총 네. 쪽이 좀 많이 두꺼워졌어요. 저도 이 정도로 두꺼워진 경우를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총판은 역시 그림자네요. 여기서는 앞만 봐도 푼두스 쪽이 두꺼워진지 안 느껴지는데 여기는 두꺼워졌거든. 총판은 그림자네. 결국은 총파가 완전히 이쪽에 푼두스 한 번 더 봅시다. 펀더스 쪽에 약간 쇼덱시스로 봤을 때는 약간 끝까지 약간 두꺼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두꺼워지 보이질 않거든. 그 사진에서 보면은 랩을 참 보죠. 폰더스가 여기에서 롱엑시스를 보게 되면 펀더스보다는 바디. 저쪽은 별로 안 두꺼웠죠. 안 이 두꺼웠죠. 위에서는 그런데 저도 그래도 이쪽도 이 펀드블룸보다는 두껍잖아. 인펀드블룸만 나왔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쇼덱스 뷰로 제가 지금 인펀드블룸에서 펀더 쪽으로 좀 트레이싱 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가장 두꺼워진 부위고, 그 다음에 이 부위도 실제로 두꺼워져 있거든요. 폰더스는 정상 바디 쪽보다는 덜 두껍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두꺼워진 상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잔토 그라뉴로마토스 프로스타이티스도 크로닉에 속하긴 하지만 그 특징 중에 아까 밴드나 이제 포칼하게
하이퍼 에코에 가면 이게 그 주변에 인베이전 하듯이 네. 인피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뮤코자 이펙트한 그렇죠. 특징이 들어간다는데 아까 보니까 이 뮤코자 라인이 계속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에서 볼 때도 라인이 안에 이렇게 자라서 뮤코자 라인은 마이크로도 아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뮤코자 쪽은 거의 다 있네요. 인텍트하게 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캔서하고 구별할 때도 도움이 돼요. 아, 예. 좋은 얘기죠. 일고살 라인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5자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시면 그게 살아있잖아요. 예, 살아있어요. 전부 다 초음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해부하듯이 보네. 영상을. 김광수님 강의에 그 네.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쌤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RA 사이너스는 뭐 크로닉 네. 콜레스타이티스나 노말이나 뭐 다 나올 수 다 있는데 나올 수 있지. 그거 말고 네. 예, 그 밑에 거. 아데노사이너스 이상이 뭐가 있어야 아데노마이오마티스 그거는 아래산을 둘러싸는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있어요. 그까지 있어야지. 뭐 간단하게 시간 좀 많이 되고 본인 소개를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자, 새로운 빡빡입니다. 67세 된 남자 환자고 난스페시컬 무덤을 패인 일주일 정도 됐고요. 슈프라클레비큘라 에리아 멀티플 메스가 만졌던 환자는 복통으로 왔었고 피지컬 해보니까 있었던 복부 에피가스티리움에 테스볼스로 프로브가 위치하고 있고 복통을 아웃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RBC 같은 유명하지 않고 주변으로 하이퍼이코익한 메스들이 이렇게 플로레브릭 역시 여기 아orta IVC고 파라올틱 에어리어에 스몰 하이퍼이코익하고 경계하고 멍하고 라운드한 멀티플로가 아orta를 길게 세로로 프로브 위치하고 있고 아orta 앞쪽으로 하이퍼이코익한 조금 오버이드하지만 길쭉한 메스가 트랜스볼스로 잡았는데 역시 아orta IVC고 메스 넥입니다. 사이로이드가 이쪽이 여기 레프트 로어에 위치하고 메스가 여기로 이렇게 여기 안 맞아요. 사이즈가 2080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피지컬 해보고는 4개의 림프노드가 멀티플하게 만지니까 메타스타틱 림프노드냐 아니면 림포마냐 이거를 이제 앱도면에 보니까 역시 아orta 주변으로 멀티플 림프노드가 있었고 사진에는 안 가져왔지만 다른 리버라든지 집이라든지 다른 인트럽도미널 올간에는 특별한 패솔로지가 보이지 않는 아마 이것도 저는 이제 림프노드다 이렇게 평가하고 림포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를 찍었습니다. 이 얘기도 보니까 여기 레프트죠. 이렇게 나온다는 앱도면에 아orta 여기 IVC를 길쭉하게 이렇게 되고 주변에 림프노드 아orta 이렇게 내려오고 체인을 따라가면서 CT에도 림포마로 솔리드 올간 우리가 흔하게 보는 올간 이외에도 이제 혈관 주변으로 림프노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패솔로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 계산하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고 수주간에 플라스틱 페인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소아미스도 상당히 있었고요. 다른 솔리드 오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진행하고 스토막을 봤는데 사람 모여서 물을 마셨습니다. 마시고도 사람 모여가지고 환자는 미스듬하게 앉혔습니다. 이게 루멘이고 이게 첫 번째 층이 미코사하고 루멘이 만나는 층들이 있고 그다음에 머스큘라리스 미코사층, 솔리 미코사층 이렇게. 근데도 아마 여기 아마 스토막인데요. 이게 아마 루멘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누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에피제닉한 지금 보면은 서문과자가 많이 두꺼워진 것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예. 친구들은 잘 살아 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쪽이 물을 좀 먹으니까 보이고 이쪽이 아마 여기 바디 쪽이겠죠. 네. 바디에서 엔트롬을 이렇게 아마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미코사 라인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가스 때문에 역시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누르느냐, 위치를 잘 돌리는 가스를 피해서 먹습니다. 요 가스 사이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미끄러진 라인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시전선 혹시 뭐 보이십니까? 혹시 여기 지금 중간에 끊긴 것이 보이는 저기는 정상입니까? 여기 예. 왼발인가요? 예. 여기. 네, 그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쪽에 그게 하이백크형도 보이고, 예. 혹시나 포프레션 됐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여기 뮤코자가 이렇게 오다가 문제가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있고 이쪽에 뮤코자 있고 예. 안쪽으로 범퍼가 있고 예, 예, 얼사 베드가 아마 에피제닉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예. 혹시 그걸 의심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 글쎄요. 아까 서문과자 동영상으로 것도 영상. 예. 서문과자 되게 두꺼워져 있고, 물을 먹고 하니까 비교적 영상이 괜찮죠. 아, 예, 예. 라인도 잘 선명하게. 보이시죠, 선명하게. 예. 아까 그 부분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예, 동영상. 아까 여기 이재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누워서 하는 겁니까? 예, 누워서. 근데 그 앞쪽에는 라인 잘 살아있는데 그쪽도 지금 서문과자는 두꺼워진 거 아닙니까? 저쪽으로. 여기 말이죠. 예, 그쪽하고 그 앞쪽에 그쪽 그쪽이요. 예, 예. 두꺼워진 게 보이고 방금부터까지 보이는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이 이제 뭐 미코자 오다가 요 끊겼거든요 지금. 끊기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앞쪽에 보이면서 안에 이제 보이고 보이고 예. 이쪽이 지금 서문과자 이 서문과자 지금 무코자 지금 양쪽 다 두꺼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염증이 심하고 안에 혹시나 디펜트리 얼스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아닐지. 저는 오히려 메스 위드 얼스레이션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퍼스널 머리 골이 두꺼워져 있단 말이죠. 여기. 이 전체 다 말입니다. 전체가 다 예. 메스 있으면서 얼스는 아, 동영상도 한번 뜨고. 얼사 베드 치고는 섀도이 거의 없네요. 이거 전체 다가는 메스다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온 프로트리 메스고 메스 안쪽으로 스레칭 됐대 말입니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엑스페이딩 얼스 네. 내시경 사실은 내시경을 먼저 보고 좀 받았어요. 여기 얼서레이션이 있고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좀 비나인 루킹이 보입니다. 예. 비하고 비나인. 경기도 예. 하고 뭐 주름도 뭐 불편한 예. 아주 비하고 얼서베이드 있고
일단은 1차로 바이옵시는 비나인 열사로 예. 나와가 지금 치료하고 그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주변에 저도 좀 더 보면서 월 테크닉이 좀 있다, 성미커스층이 많이 좀 두꺼워져 있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그래도 그 오는 데까지 레이어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두꺼워져 있지만 유지가 됐었다. 그래서 스테이걸사 제가 처음부터 찾아는 건 아니고 거꾸로 찾아서 좋은 영상이 있어서 예, 아, 좋은 사진입니다. 이진쌤 박수. 네. 이진쌤처럼 이제 박수 쳐줘야 아니, 되겠다. 찾아냈으니까. 내시경 사진 잠깐만 보시더라. 내시경 보면 여기가 지금 이대만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김대쌤이 물론 더 전공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고 얼스레 심한데 앞에 저 손파 사진 보시면은 야, 그 동영상 요 동영상 보면은 여기가 보면 뮤코자가 비율 잘 살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인들레이가 살아 있고 무스커 잘 살아 있고 서무코자가 상당히 많이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뮤코자가 이렇게 파고들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에 요 에어셔도 보이기 때문에 아 지금 셔도 예, 보이네요. 그 지금 여러 개 모틀리터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따로 매스로 보기는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브레스레이션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이재주 쌤은 샤파. 은섭이 대단하다. 끝까지 그걸 힌트를 안 줬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에 아, 진짜 진짜 사진 잘 잡으셨습니다. 진짜 이재주 쌤잘 맞췄어요. 아니, 아니, 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본 오늘 건강히 와 이거 너무 늦었다. 건강히. 자기 이름 예,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내과 김정수입니다. 오늘의 메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이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 간단히 정리해 왔습니다. 데피니션은 여러 가지 있던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볼스톤에 의해서 이제 이들이 GB 쪽에 크로닉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에 따라서 이들이 크로닉템이나 여러 가지 그 모틸리티에서 여러 가지 소화불량의 증상이 오는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크라이테리아가 있던데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은 그 주로 패티밀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가된 주로 알리프 쪽에 디스컴포트나 에피가스줌 라이트 시크레이어 쪽으로 가는 통증이 있고 이게 동반돼서 필트 테스트나 노자 보미팅 그다음에 블로팅 그다음에 바로 헬 체인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캔상 얼굴의 엠티 타임이 이제 입혀지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초음파 속인 초음파상에서 GB월이 적어도 3mm 이상 한 3mm 이상 두꺼워져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볼스톤을 동반하기 때문에 볼스톤이 보이면은 이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제 412케이스를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콜레시스톤 해서 커브된 것을 거꾸로 이제 소나상에서 어떻게 보였던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보면은 먼저 월 시크닝이 보통 이제 어큐트에서 오히려 훨씬 많이 크로닉에서도 우리가 흔히 전문인 크로닉 콜레스테롤에서 월 시크닝이 유명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큐트에서 월 시크닝이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요. GB 딜라테이션은 확실히 어큐트에서 훨씬 많죠. 60% 12%. 그다음 젤러지가 발견되는 확률도 어큐트에서 좀 나와서 26% 13%. 스톤은 어큐트에서는 한 75% 정도 발견되고요. 크로닉에서는 93%. 그다음에 이게 나오면 거의 크로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컨트랙트 GB와 스톤을 가진 경우에 이것도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15%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큐트에서 1%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브노멀리티 개수가 그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는 90% 2개 이상 이런 어브노멀리티 보였고요. 크로닉에서는 70%에서 한개 보였고 나머지 있었고 또 하나는 전부 한 케이스씩 여기는 없는데요. 한 케이스 어큐트가 크로닉 한 케이스 이런 초음파상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케이스 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그 케이스 할 때 나왔지만은
딜라테이션 없고 이런 경우에도 분명히 크로닉 콜레스테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원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솔로지스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이거 좀 몰랐던 내용이라서 제가 논문에서 보고 내용이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톤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하이퍼시크리션 되고 유신 많이 돼서 내압이 증가돼서 스톤에서 콜레스테롤이 힘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폭스2 익스프레션이 많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폭스2가 그 GB1 에피셀리아 셀과 그 스미트 어디 쪽에 에피셀리아 셀에서 폭스2 익스프레션이 많이 됐을 때 이런 폭스2 익스프레션이 이런 작용 기전으로 그 디지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2가 그러니까 발현이 많이 되면은 GB 펑션인 그 옵셔션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워터나 콜레스테롤. 그러면은 GB 내에 그 콜레스테롤 모노하이드레스이 침착이 되고 그래서 침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일에서 유신을 많이 시키시되고 GB 바일의 그 압력도 올라가고 비스코스 전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포스트가 또 하나 GB와 시스덕트의 컨택틸리티를 디스오디네이션 시키는 겁니다. 컨택틸리티 화물의 조화를 깨기 때문에 바잘 시스틴 올라가게 되고 GBD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헤파틱 바일의 패시지가 여기 내용은 제가 뺐는데요. 액티브 패시지가 있고 패시브 패시지가 있습니다. 패시브는 그냥 저절로 흘러나온 거고 액티브는 GB에 모았다가 내는 걸 액티브 패시지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75%, 25%랑 정상에서는 이게 거의 50대 50으로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한 우리가 흔히 하는 엔테로헤파틱 서큘레이션을 GB를 거치지 않는 엔테로헤파틱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럴 애시드가 바로 또 거꾸로 리버 쪽으로 들어가서 리버에 인트라헤파틱 콜레스타시스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롱텀으로 이제 볼스톰과 크로닉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크로닉 콜레스타이티스, 아큐트 콜레스타이티스 이분들을 맞게 되면은 아큐트 콜레스타이티스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전에 의해서 이제 약물 치료로서 폭스2 억제 대응 세르프십을 한 5일에서 일주일 쓰고 UDCA를 이제 3개월 정도 쓰면은 특히 UDCA는 콜레스테롤 모노하이드레스 아까 그 기존에 나왔던 거를 녹이는 역할을 하고요. 인트라헤파틱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런 UDCA가 헤파토 프로텍트 바일 애시드라서 이제 바일의 그 독성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브러스 가스트라이티스나 크로닉 빌리 판단에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스톤 포메이션을 항상 억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충 95%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레미션 피어리들은 한 2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콜레스타이티스 때 이제 패솔로지 소개돼서 보면은 이제 GB 특히 GB1 시크링 이 파이브로시스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스 시스템 인프라멘트 셀과 그 그래놀로마 라스가 럼치 때문에 그래놀로마 될 수 있고요. 물질자 치들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GB에 이제 가면은 콜레스테롤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로시스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트로필이나 파이브로시스, 패시피케이션 이제 이런 속이 나타날 수 있다. 단 상대적으로 이제 어큐트 콜레스타이트 때는 이제 어큐트 타격이 항상 이데만 먼저 생각해야겠죠. 뭐 유피적인 프로시스라든지 나중에 이제 유트로필이 나타나고 또 버리지게 된 파이브로시스, 버리고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소개했는데요. 좀 전반적인 월시스템, RES 시스템이 동반돼서 월시스템이 나타나고 생각되고 검정색 오면서 파이브로시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지내면 가스트릭 메타파시나 인테스티널 세포로 이제 메타프라자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CCH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우리 크게 네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크로닉, 그러니까 GBO에 두꺼워져 있고 볼스로 동반된, 그 다음에
WES라고 그러죠. 그 스톤이 거의 원래 차지하고 집이 컨트랙션 돼가지고 더블 아크 섀도우 사인 나타나는 이런 CCH, 그다음에 포슬린 GB, 그다음에 잔소그레마토스 스타이티스. 둘 다 GB 펜슬이 올라간다는 알려진 사실이고요. 전형적인 크로니컬 스타이티스 보면은 어떻습니까? GB 스톤 보이고, 포스트 섀도우 보이고, GB 월이 좀 두꺼워져 있고, 여기서는 크로닉이기 때문에 뭐 주위에 뭐 인플레메이션 소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로니컬 스타이티스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제일 흔한 건 스톤이고요. 그다음에 인펙션이라든지 이제 CVD 블락, 이쪽이 블락되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GB에 이제 콜레스테롤 많은 경우, 뭐 블러스파이 떨어진 경우, 튜머가 이렇게 좀 파급된 경우, 그다음에 엘리버 파럴 인펙션도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3F라고 그러죠. 피메일 포티 패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볼스톤이 발생하는 것을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볼스톤이 있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크로니컬 스타이티스가 동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 케이스 중에 이제 56세 남자, 특별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볼 때 토메텔 아티팩트 보이고 GB 스톤 보이고 이거는 행당상, 종당상 행당상인데 저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에서 동반된 GB 스톤으로 봤는데 이 환자가 이제 OP를 원해서 영남대병원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엔스는 크로니컬 스타이티스고 아데노마이토시스 응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배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일단 초파 소견은 제가 이분은 CT도 안 찍었거든요. 지금 바로 보냈는데. 근데 저기에 보이는 저 쿠벤테일러 프렌스가 혹시 콜레스테롤로시스가 되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아디노마이오마티스가 없어도 예. 크로니컬 환자 중에서 이게 콜레스테롤 그날이 월에 막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도 컴퓨터 에코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첫 인상에 워낙 점이기 때문에 환자 성함이 나 알려주면 메일로 예, 예. 환자 성함하고 알려주면은 내가 저 영대병 몇년 가는 사람 선생님 계시니까 친구 있으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폰으로 전화 주세요. 이름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예. 다음 게 있습니다. 이분은 2013년도에 이제 스톤이 있고 GB월이 약간 두꺼워져 있고 그냥 콜레스테롤 볼스톤으로 판단된 특별한 증세가 없어서 지켜보다가 1년 뒤에 이제 소화불량이나 굵기감이 있으니 보니까 GB가 또 컨트랙션 돼 있어가지고 증세도 있고 해서 수술을 보냈는데 역시 콜레스테롤 이런 깸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크로니컬 컴플리케이션 살펴보면은 뭐 크로니컬 스타이티스 아큐클리스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CV 캔서 리스크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리리 엔테리 피스툴라 저도 아직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벌써 밀리어스가 주로 이제 터미널 일리움에 좁기 때문에 잘 걸린다 그러고요. 간혹 더물게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목 쪽에서 목소리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걸 레디오그래프 트라이아드가 이제 심플상에서 뉴모빌리아, 에토피, 볼스터, 벌 옵스트러스 등이 볼 때 이런 걸 트라이아드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사진인데요. 심플상에 일리어스가 있고 어떻습니까? GB에 GB네 S 보이고 있고 월시크닝, 페리콜로스틱 여기도 보이고 있고요. 루프 보이고 옵스트러스 보이고 GB 소장의 임팩트 스톱 보고 있습니다. 스톱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S는 이렇게 바깥에 하이포, 에코. 이건 이제 스톤, GB 월로 생각되는 이런 더블 아크 사인 이렇게 나타날 때 이제 WES 크로닉 콜레스테롤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부분에 포슬라인 집이나 엠피셀 맞을 때는 이 바깥에 노멀 월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보고 갈 수 있다. 다음으로 포슬라인 집은 이제 아주 드문 프로스타일 일정이고요. 이제 GB월이 스탠시가 80% 돼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볼스톤이 95% 나옵니다. 주로 나이는 늦어서 많고요. 캔서 동반 위험이 있다. 심플 상에 이 심플이 오히려 더 진단이 정확하죠. 총파상에서는 올 잘, 이쪽이 잘, CT상에서는 예 마지막 그 카테고리로 잔소 로나토스 콜레스테롤인데 지난주에 워낙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거 크게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전거는 네, 이것도 인터넷 사진인데 그때 박선우 선생님 강의하신 대로 이제 멀티플한 하이프겐 유랄 노들처럼 이렇게 보이고 RS도 파괴돼서 이제 럽처돼 가지고 이런 염증으로 이렇게 생기고 스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B월이 바늘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제 인베이전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지만 뮤코자 레이어는 비교적 좀 선택하고 여러 개 어느 그대로 잔소 르마토스를 보시면 CT 상에서 거의 비슷한 소리죠. 아주 이는 뭐 저명한 케이스는 조금 전에 김 선생님 케이스부터 훨씬 더 저명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으면 다음 비슷한 케이스들 때 의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T 상에서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아주 레어하고 RS가 럽처돼 가지고 바일이 세션돼 가지고 이런 인프라메이션 스트레스 사이트가 생길 수 있고요. 폭발할 수도 있고 디퓨즈할 수도 있고 주로 노인들에 생길 수 있습니다. GB 캔서 DDS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DDS 포인트를 위해서 건설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GB월 시크닝이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우리 크로닉 콜레스테롤 DDS 질환들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플라메이터리 코즈, 네오플라스틱 코즈, 시스테믹 코즈가 있는데 인플라메이터리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방금 말했듯이 아데노마이로마토시스 여러 가지 심지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캔서, 메타스타시스가 있고 시스테믹은 이제 염증이 파급돼 가지고 생긴 경우 다이비피라티스나 아피드는 칼로네프라이티스라든지 판크레타이스라든지 버프레트교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헤파타이트라든지 시로시스, 세컨드리 헤파타이티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한 케이스 보여주면 그 포탈 하이퍼텐션에 생기는 카디악 림으로 의해서 GB월 두꺼짐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노마이오시스는 리뷰 개념으로 하면은 이 전등기인 제너럴 타입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제너럴 타입, 언달 타입, 시미드 타입 보이고 있고요. 특징적인 크메텔레퍼, 월식이 보이고 이때는 이런 게 구분되죠. 페리바스큘라 플루이드가 없고 무피 잘 없는 걸로서 이제 콜레스테롤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이것도 이렇게 여성에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스톤이 90% 동반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선생님 하신 대로 저도 이거 보고 그때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폴립 아데노마이트 말고도 콜레스테롤 폴립한테 이렇게 커메텔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거는 이제 만약에 리스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커메텔러 폴립이고 이거는 진짜 폴립 케이스 같이 동반되는 케이스입니다. GB 캔서는 리스크 팩터는 GB 스톤이고요. GB 캔서가 있을 때 스톤이 동반될 확률이 거의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데노시이고요. 메스 타입, 월 시크닝 타입, 블루헤드 타입이 있고 월 시크닝이 1cm 이상일 때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뭐 여러 특징 소견 아까도 말씀드린 일레귤라하고 뭘 마진 남격하면 이 GB 캔서 심해야 되죠. 메타스타틱 튜머는 멜라노마 거의 50% 차지합니다. 다음 시스테믹 포즈는 이제 이렇게 특징적으로 그 월 레이어가 잘 유지되고 이 시메트릭하게 월 시크닝이 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인프라메이션이라든지
헤파타이티스 동반된 것들. 또 한 자는 이제 말라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탈 하이퍼텐션, 시로시스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대학 미국 등등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그멘탈한 콜레스테라이티스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드문데요. 이게 이제 이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제 디포머티에서 생긴 경우에 이제 시그멘탈한 덤벨 쉐입이나 필리안 겟 디포머티가 이제 1에서 4% 인구 중에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 콜레스테롤이 생겼을 때 이제 시그멘탈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메인 사이트는 펀더스인데요. 인펀디블룸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어큐트 콜레스테롤 가는 일에 잘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단지 이제 이게 보통 거꾸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로 펀더스 쪽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울 가스 때문에 이제 캐치 못했다가 나중에 다른 걸로 이제 오피를 한다는 게 있을 때 CT를 찍었다는 게 있을 때 이걸 발견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코멘트 강태기의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앞으로 이제 잘 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단풍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 수 있지요. 한 달에 한 번은 올 수 있죠. 계속 와. 예. 계속 오죠. 아, 계속 와야죠. 예, 시간만 괜찮으면 그러면 와야죠. 네 분은 못 나오더라도 두 분이 한 번은 이천민이 예. 그 여기 내용에 이제 다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좀 줄여놓으신 것도 있는데 이게 레이어드 월 티크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티크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크로닉이라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디스텐션 이 어큐트의 대표적인 특징이면 이거는 컨트랙션적인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 어큐트는 제일 중요한 파임이 멀티사인하고 스톤 두 개만 있어도 거의 진단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게 이제 크로닉일 수 있고 크로닉은 스톤 확률 동반율이 더 높다 하는 게 또 상대적인 특징이 될 수 있고 크로닉에 속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크로닉 콜레스테롤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포슬린 GB 그리고 잔토 브레넌 콜레스테라이티스 이런 게 광범위하게 다 크로닉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니까 그 포함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김홍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월시크닝이 있어도 지금처럼 몇을 내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나머지 섭취를 내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비아들 마이토시스 때 사이너스의 디크닝 있는 소리랑은 다르다. 사이너스는 있을 수가 있다. 크로닉만 있어도 있을 수가 있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차이점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월티크닝이 있고 이게 레이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슬러지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큐트 때 특징 중에 이제 보면은 페리콜레시스틱하고 안에 데브리가 있으면은 그 인플라메이션이 그냥 디스텐전제가 티크닝된 다음 단계라고 보통 보고 좀 더 진행되면 주변에 압세스까지 있는 것까지 해서 그 다음 제일 심한 단계 이렇게 단계를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월 티크닝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코메테일 아티팩트는 콜레스테롤로시스, 라미나 프로펠 콜레스테롤 침착된 콜레스테롤로시스, 그래서 스트로베리 질이잖아요. 그로스 보면. 그리고 그것만 있어도 요거 생기고, 그게 더 모이면은 폴리포이드하게 안에 콜레스테롤 침착되면은 콜레스테롤 폴립 때도 요거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처럼 RA 사이너스 안에 스톤이 있거나 바일이 있어도 똑같은 논리로 해서 그 코메테일 아티팩트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자체는 한 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하는 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겠고 티크닝이 동반됐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이게 폴립이냐 아니냐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쭉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뉴모필리아 얘기하기 위해서 뭐 요 사진이 있지 않겠어요? GB 안에 원래는 플루이드 있어야 되는데 에어가 있다. 일리우스가 있다. 스톤이 발견된다. 여러 개 아까 트라이아드를 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사진이 되죠.
요거는 WS 사인이 이제 요거는 다른 강의들을 보면 이게 더블 아크 사인, WES 사인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월 쪽이라고 보고 이쪽이 이제 그 사이 바일 있는 저역포라고 보고 안에 다시 스톤에포라고 보고. 그런데 요 중간에 저역포 부분은 요게 뮤코자의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의가 되어 있고 요거를 바이브레이션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이 실제 딱 붙어 있는 거지만 실제 떨어지는 게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도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더블 사인을 확인하는 방법. 그러고 나머지 월티크닝에 해당하는 피지올로지는 표시 안 날 수 있지만 크로닉한 심텀이 있었다든지 어큐트 때 이제 이게 있으려고 하면 다른 파인딩이 동반돼야 되나요? 페인하고 피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없는 것도 이거 구별하는데 참고해야 된다.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서 여기 플레인 필름에서도 구별을 이렇게 잘 하기 쉽다 했잖아요. 포슬린 집이. 근데 여기 스톤도 크면 이 모양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고 요 위치에 있는 게 집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생각해서 해야 되고 이게 쭉 이제 머슬 레이어까지 다 있느냐 뮤코잘 레이어 DM 퀄리피케이션이 있는데 이거 이재준 선생님 전에 구별해요. 인컴플리트 타입이 좀 더 캔서 이즈가 조금 더 높은데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아다 하는 게 요새 생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뮤코잘 레이어 잘 유지되는 거. 요건 디퓨즈 타입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이제 뒤로 갔나요? 네. 여기 디퓨즈 타입이잖아요. 월티크닝이 있다고 보고 이제 있어서 그런데 이게 아까 했듯이 이제 콜레스테롤시스 아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푼달 타입이지만은 요게 GB 아데노 마이오마잖아요. 아주 포칼한 거. 요까지 요기 캠 모양으로 요까지 있는 것도 푼달 타입이에요. 요거만 푼달 타입이에요. 요건 푼달 타입 중에 폴리포이드한 거를 GB 아데노 마이오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푼달 타입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그멘탈 타입은 중간에 이렇게 불러해주는 건데 구별해서 요 보는 거를 아뉴라 타입이라고 하고 요 밑으로 다 두꺼워지는 거를 세그멘탈 타입 이렇게 구별해가 그래서 터미놀로지니까 이제 구별해서 쓸 수가 있다. 피지올로지 한 거는 뭐 너무 이제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포탈 베인으로 베인하는 프레셔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 하이포알부미네미아 때문에 삼투압하고 관계된다든지 또 하나는 플루이드 자체 안에 아사이티산이 있는 자체가 퉁퉁 불어서 되는 세 가지 다 우리가 이제 그 LC 때 그 갈리미를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개만의 그 이유는 아니고 모양은 서로 비슷할 수 있고 단순 레이어만 있을 수도 있고 멀티플 스트레이티드 그리고 오니언 필 어피런스처럼 헤파타이티스 A처럼 보이는 것도 헤파타이티스 A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나머지 비주얼리스트 누구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와. 혹시 서순이 쌤 아시는 분, 뭐 아는 분 있어요? 서순이 쌤이라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서순이 몰랐거든요. 나중에 군대 갔다가 개업해 동사한편 아침 모닝 세미나를 갔어요. 갔더니 내 옆에 웬 머리 이 빡빡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술 냄새가 퐁퐁 나는 거래. 그래서 아침부터 술이 덜 깨신 분이 옆에 앉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선생님 주무셨는데 슬라이드를 다시 오늘 이거 강태경 쌤의 저 백업에가 다 설명해. 그래서 나는 오늘 강태경 쌤이 서순이 쌤의 한식이 아닌가 싶어. 하나도 안 들었다 하면서 단풍밖에 안 봤다 하는데 다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가고 이제 그 가서도 촌파기 갖다 놓고 그 하세요. 기본 베이스 그 가르치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강 원장의 그 코멘트에 박수 한번 더 보내줍니다. 서순이 쌤이 제래라 제래 가만히 보니까. 예, 그러면 오늘 다 이래 모이기도 어려니까 정말 회식 한번 합시다. 다음에 뭐 괜찮겠죠? 예, 합시다. 예산도 조금 남았잖아요. 예, 저쪽에 날 뜨는 기아집에 갑시다. 거기에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래, 시간도 한 9시 반 전에 끝났으니까 달 뜨는 기아집 맞은 편. 세무 예, 강의 자료 보내드리요. 오늘 사진 잘 받았다. 김대성 사진도 잘 받고, 박수 좀